근래 병원에 오는 환자분들을 보면 이 날씨 때문인지 폭삭 늙었다, 여드름이 폭발할 뻔했다, 선크림 사용이 원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 폭삭 늙는 선크림 사용 패턴은 첫 번째는 자외선 차단은 필수지만 선크림 사용을 하면 안 된다, 이런 분들도 있다 라는 사실은 놀라우실 텐데요. 선크림 바르고 폭삭 늙었다, 여드름이 폭발할 뻔했다, 선크림 때문인가? 헷갈리셨던 분들, 선크림을 바로 사용하는 방법과 폭삭 늙은 피부를 되돌리는 방법 확실하게 알려드릴게요. 제가 예전에 정말 인상 깊게 봤던 사례가 하나 있는데요. 사진을 보면 충격적이실 거예요. 40년 동안 선크림을 얼굴에만 바른 90대 어르신이었는데 맨질맨질하고 하얗고 주름도 별로 없으시고, 그런데 이 목 부분은 굉장히 자글자글하고 노화가 굉장히 많이 진행된 모습이었습니다. 이게 과연 나이의 문제만일까요? 사실 노화에는 두 가지 노화가 있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내인성 노화와 자외선, 미세먼지 등등을 통해서 노출되면서 생기는 외인성 노화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자외선 노출로 생기는 노화를 광노화라고 부르고요. 우리가 매일 바르는 선크림이 제대로 바르지 않는다면 이 광노화를 오히려 가속화시킬 수 있다라는 거죠. 이 폭삭 늙는 선크림 사용 패턴은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선크림을 충분히 바르지 않는 경우입니다. 대개는 여기에 해당이 될 것 같은데, 외출하실 때 나름 꼼꼼히 바르시잖아요. 하지만 이 선크림의 적정량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많아요. 보통은 동전 100원 그래서 500원 정도의 크기만큼의 양을 얼굴에 발라야 되는데, 이만큼을 떠서 얼굴에 바르면 가습기 화장한 것처럼 허옇게 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만큼 바르겠다라고 생각은 못하고 선크림 발랐다, 나는 괜찮아, 이렇게 되다 보면은 자외선을 차단하는 효과 자체가 좀 미흡해지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자외선 노출도도 증가하게 되고 손상도 촉진되게 되고, 결국에는 광노화가 더 빠르게 진행되게 되겠죠. 두 번째는 더 빠르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것도 사실 생활 속에서 지키기 생각보다 힘듭니다. 선크림은 보통 일정 시간이 지나면 차단 능력이 감소하는 경우가 많고요. 우리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얇게 바르시기 때문에 차단 능력 자체가 낮아 있는 상태인데요. 그러다 보면 자외선 차단 능력도 당연히 떨어지게 되겠고, 자외선 노출도는 높아지게 되겠고, 광노화는 더 빠르게 진행하게 되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는 성분에 따른 자극이 있습니다. 이거는 사람 피부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가 있는데요. 선크림은 크게는 무기자차와 유기자차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무기자차라는 거는 선크림 자체를 물리적인 방법으로 자외선 차단을 하도록 만든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고, 유기자차는 화학적인 방법으로 자외선 차단을 하는 제품이다 라고 보면 됩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선크림을 발랐을 때 백탁 현상이라고 허옇게 뜨는 제품들이 있는데, 그게 무기자차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피부에 착 달라붙으면서 얇게 바르기에 좋다라고 생각하는 선크림들은 대부분은 유기자차예요. 그런데 이 유기자차 성분이 화학 성분을 이용을 해서 자외선 차단을 하다 보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도리어 맞지 않고 자극 반응이 일어난다든지 피부염을 일으킨다든지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들은 예전에 한번 다뤘던 내용이라서요. 해당 영상을 참고하시면 더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광노화가 진행된 사람 어떻게 되돌려야 하나? 제가 늘 영상에서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성분들이 있습니다. 비타민 A, B, C 성분인 거죠. 이것들이 다 피부 미백 그리고 광노화가 진행된 얼굴들을 돌려주는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비타민 A, 레티놀, 비타민 B, 나이아신아마이드, 비타민 C 이런 성분들은 일종의 항산화 작용을 하고요. 피부의 턴오버를 빠르게 하면서 노폐물 배출을 좀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항염증 효과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런 것들이 복합되면서 미백의 효과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전체적인 피부 탄력과 장벽을 좀 좋게 해주고 피부 건강을 좋게 해주다 보니까 광노화가 진행된 얼굴의 톤을 좀 밝게 해주고 탄력감을 증대시켜주는 효과가 있다고 볼 수가 있죠. 또한 당연한 이야기이긴 합니다. 생활 습관을 개선을 같이 해주면 피부 건강이 좋아지니 피부톤도 맑아지고 주름도 좋아지겠죠. 생활 습관 개선 뭐냐 다 알고 계시죠? 건강한 음식 먹기, 잘 자기, 물 많이 마시기 이런 것들입니다.
아직 좀 초기 단계라든지 단기적으로 갑자기 좀 피부가 탔다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홈케어가 굉장히 좀 중요하고 효과를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굳이 시간을 들이지 않아도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다라는 간편성이 있고 비용적인 면에서도 이점이 좀 있죠. 다만 효과가 굉장히 서서히 나타나고 심각한 노화가 진행됐거나 확색이 좀 많이 일어난 단계에서는 적용하기가 어려워요. 심해서 폭삭 늙어버린 사람은 빨리 고치고 싶어 하실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이게 사실 뭐 빨리 고치고 싶기도 하실 거고 이미 자외선으로 손상된 피부는 세포 재생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할 수가 있는데요. 나는 얼굴 톤도 너무 칙칙하고 색소도 많고 주름도 많고 탄력도 떨어져 있다. 이런 분들 위주로 들으시면 참 좋긴 하겠지만 미리 나는 노화를 예방을 하고 싶다. 미리부터 관리하고 싶다. 이런 분들도 관심 있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미가 생겼거나 표피성 색소가 있으면서 잔주름이 있다, 혹은 모공이 넓어져 있거나 약간의 여드름 흉터가 있다, 이런 분들은 비침습적인 프락셔널 레이저 종류 중에 하나인 목실을 이용을 해서 피부 결을 개선을 하고 피부의 표피성 색소를 좀 날리면서 피부 톤을 화사하게 해주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피부가 늘어지고 탄력이 떨어졌다, 피부 톤이 너무 칙칙하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BBL과 같은 광에너지 기반의 레이저를 이용을 해서요, 콜라겐 생성을 자극을 해주고 피부 속 세포 자체를 젊은 세포로 바꿔주고 일깨워주는 이런 시술들이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BBL의 장점 중에 하나는 다운타임이 없어서 일상생활이 바로 가능하다라는 것이 있고요. 이 두 가지를 제가 자세히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 목시라는 거는 1927 나노미터 파장이라는 걸 이용하는 툴륨 레이저라는 건데요. 이 레이저가 피부 표피와 상부 표면층을 살짝 이렇게 프락셔널이라는 기법을 이용을 해서 미세하게 열 자극을 주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손상된 세포의 재생을 유도하고 피부 회복을 유도하게 됩니다. 기미나 표피성 색소가 있고 잔주름이 고민이신 분들, 선크림 미흡 사용으로 광노화가 진행된 피부, 이런 분들에게 적합할 것 같고요. 약간 깐달걀처럼 피부가 민질해지고 이렇게 광이 좀 나게 됩니다. 하시고 나면은 시술 직후에는 약간 이렇게 막 얼굴에 불 나는 것처럼 후끈후끈거리고 붉은기가 좀 있어요. 아주 중요한 일이 있거나 정말 얼굴을 많이 노출해야 되는 일정이 급박하게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일상생활 하시기에는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특히나 우리 광노화 하면 지금 시즌에서 제가 딱 생각나는 건 골프거든요. 라운딩 많이 나가시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여기 팔에 착색도 생기고 쭈글쭈글해지세요. 내가 아무리 감싸고 다닌다고 해도 골프장 자체가 이렇게 햇빛 노출도가 많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어느샌가 보면 여기에 색소가 많이 있고 피부가 팽팽하지 않고 쭈글쭈글해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얼굴도 가능하고요, 목도 가능하고요, 바디, 이런 팔도 가능하고 배도 가능하고 다리도 가능하고 어디든 가능하시고요. 혹시 목주름에도 효과가 있나요? 좋습니다. 두 번째는 앞서 말한 BBL인데요. BBL이라는 거는 브로드 밴드 라이트라고 해서 광에너지 기반의 레이저입니다. 색소를 치료하기도 하고 화이트닝을 하기도 하고 홍조를 치료하기도 하고 여드름을 치료하기도 하고 피부 탄력, 그래서 BBL은 사실 저는 올라운더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각각의 컨셉별로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시술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BBL은 실제로 스탠퍼드대에서 연구를 해서 조직 검사를 해서 봤더니 피부 세포 자체가 젊어져 있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어서 저속 노화 그리고 피부 노화를 예방하는 목적으로도 굉장히 적합한 시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드름이나 색소 치료용으로 쓴다면 한 달 간격 혹은 2주 간격으로 말씀드리기도 하지만 광노화를 회복시키고 피부 세포를 젊게 만드는 올인원으로 하신다면 1년에 3번에서 5번 정도만 해주셔도 충분합니다. 주의사항은 BBL 역시 어쨌든 빛을 좀 이용을 하는 거다 보니까 자외선 차단을 잘 해주시는 게 좋죠. 방금 말씀드렸죠? 오늘 주제 뭐다? 광노화예요. 자외선 차단은 꼭 해주셔야 됩니다. 오늘 이렇게 잘못된 선크림 사용 방법에 대해서 체크를 해보고 광노화의 치료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광노화가 너무 많이 진행되기 전에 미리 예방을 해줘야 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댓글로 마구마구 남겨주세요. 그럼 지금까지 피부에 달콤한 솔루션을 더하다 꿀닥터였습니다. 안녕!